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과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제1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1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의정연수원 경영교수 송대호입니다. 어린이 의원으로서 전국의 어린이들을 대표하여 국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제1위원회는 사회 분야 법률안을 제출한 학교의 어린이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이 어린이 국회 연구회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고심하여 마련한 법률안과 질문서를 이곳 국회에서 발표하고 표결하면서 어린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해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경험하는 의정활동이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거부된 안건에 대하여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입니다.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제1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 제철지곡초등학교 이채영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 니코틴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 경남 내곡초등학교 윤효주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수영장, 가족 샤워장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경기 향산초등학교 이수와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아동괴롭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전남 목포 대성초등학교 박우빈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정서 발달과 가족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가족시간 보장 휴가 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 서울 홍파초등학교 윤서현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용품 부가세 환급에 관한 법률안, 제주 한기초등학교 김재은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 평등화를 위한 법률안, 경기 조동초등학교 유준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예방 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입법조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 니코틴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북 포항 제철지곡초등학교 이채영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이채영입니다. 어린이의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들고 있는 합성 니코틴은 분명 담배인데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학교와 공구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학교 앞에도 흡연해도 단속이나 처벌을 불가능합니다. 저희 어린이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이 현행법상 담배로 지정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 니코틴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이 제한되고 학교 주변 30m까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담배 소매점이라는 자급지대가 존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판매점을 유형은 편의점이 가장 많으며 편의점 내 담배 판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학종 리포트는 담배 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공산품이라 무인 담배 판매점, 인터넷 등 여러 곳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출입 절차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학종 리포팅이 다양한 물질을 표현하는 애플펀치, 샤인머스켓 등의 화려한 실시 더해 쉽게 유혹되기도 합니다. 또한 학종 리포팅은 담배 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학교 바로 앞에서 흡연해도 단속 및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담배 사업법의 즉각적인 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학교 근처에서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받지만 학교 주변 소매점에서 담배 및 학종 리포팅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 안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담배에 노출되면 담배에 익숙해져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담배에 대한 호기심은 실제 흡연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담배 없는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종 리포팅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의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국 초, 중, 특수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소매점에서의 담배, 학종 리포팅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종 리포팅 흡연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무인 판매점 또는 인터넷으로 학종 리포팅을 판매할 경우에는 출입 및 판매 시 성인 인증 절차를 시행하여 미성년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영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형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수영장 가족 샤워장 설치 의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 내곡초등학교 윤효주 어린이 요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내곡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대표위원 윤효주입니다. 저는 대형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가족 샤워장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22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목욕탕이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만 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샤워장에서도 만 4세 이상의 어린이는 이성의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경직되고 가족나들이가 되면서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온라인 고객센터에는 이성의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장이 있는지 문의하는 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워터파크에서 가족 샤워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만 4세의 어린이가 혼자 샤워를 하고 락커를 찾아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 목욕을 할 수 있었던 아이를 설문조사해보니 적어도 만 6세 이상이 되어야 혼자 목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4세 이상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혼자 샤워가 어려운 장애인 이용자가 이성의 보호자와 워터파크 및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샤워장 출입 문제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어린이 및 장애인 이용자 혼자 샤워장을 이용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도 옳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가족 샤워장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에 가족 샤워장을 설치함으로써 만 4세 이상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이 가족과 이성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 가족 등이 워터파크나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대형 워터파크는 이용객의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서 가족 샤워장을 설치해야 하며 면적에 따라 최소 2개 이상, 최대 4개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가족 샤워장을 최소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족 샤워장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샤워장은 남녀 락커룸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며 출입증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와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워터파크나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꼭 뽑아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디지털 아동 괴롭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 향산초등학교 이수아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향산초등학교 대표로 나오게 된 이수아 의원입니다. 저희 연구에는 이번에 디지털 내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오늘날은 나이에 무관절하게 또래 괴롭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려 한 고등학교에서 9명이나 되는 다수의 학생들이 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9명들은 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시작점이 되는 이러한 사이버 따돌림은 유명한 심리상담센터 내의 전문가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먹이 아닌 손가락으로 괴롭히는 디지털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안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대화방에서의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괴롭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들은 그 내용을 필터링하는 AI 또한 추가해야 하며 괴롭힘 신고 피해자를 지원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법안은 학부모와 학교를 대상으로 한 또래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학교에서 또래 괴롭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가 제공되며 학부모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온라인 존중 예방 교육과 상호 존중에 대해 교육을 의무를 제방합니다. 또한 그 회사 시스템은 AI를 구축해 그 시스템의 AI가 내용을 확인하며 욕설이나 폭언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자동 신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며 그 AI가 내용 필터링을 제한하며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 등의 즉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법안들은 디지털 대화방에서 또래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끔 할 것입니다. 제가 만든 이 글에서는 예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학교 폭력의 큰 문제를 예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아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동 정서 발달과 가족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가족시간 보장 휴가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 목포 대성초등학교 박우빈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대성 초등학교 어린이원 박우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가족 유대감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분당구 서행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흉기로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묻지마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기에 정서적 안정이 되도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년 학대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출생과 돌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가족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가족의 기능 회복으로 가족이 생겼을 때의 좋은 점을 알고 가족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에는 국가가 아동의 행복을 위해 가족 시간을 늘리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담은 가족시간 보장 휴가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서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당 연 5일 이내 유급휴가인 가족시간 보장 휴가제도를 도입합니다. 유급휴가는 휴가 중에 월급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자녀와 함께하는 휴가에 사용되는 비용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휴가가 있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못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가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 플랫폼인 앱을 개설합니다. 넷째, 휴가제도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1인 사업장을 포함한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신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고 세금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국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엄마, 아빠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안전한 사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 법률안을 지지해주시고 꼭 뽑아주세요. 이상으로 가족시간 보장 휴가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용품 부가세 환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 홍파초등학교 윤서연 어린이 요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홍파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대표자 윤서현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용품 부가세 환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한민국은 1972년부터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평균 출산율이 0.78명이 되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한 명도 낳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회 현상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명예교수 데이비드 콜먼은 17년 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손을 대는 국가가 될 것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2020년 대한민국 인구는 5,167만 명이지만 2060년에는 4,395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률안은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어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어린이 용품의 가격을 낮추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고 자립적 경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물자 부족을 겪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이들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어린이 제품 부가세 환급을 하여 돈을 돌려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에서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누리집의 신청을 통해 부가세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영 어린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 평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제주 하기초등학교 김재은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기초등학교 어린이의원 김재현입니다. 하기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연구회에서는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 평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 사진을 먼저 봐주십시오. 이것은 저상버스로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저는 이 저상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자 합니다. 얼마 전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장애인분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왔는데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아니라서 그분은 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안타까웠고 모두가 공평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비율은 26.25%로 이마저도 수도권의 저상버스의 35.5%가 몰려있고 제주도의 경우는 겨우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장애인은 수도권의 장애인보다 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셜미디어 앱들에서 장애인을 검색해보면 많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나옵니다. 그중 저상버스라는 주제의 영상을 클릭하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현실은 저상버스나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았고 세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저상버스가 수도권에만 몰려있고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위한 방법이 번거롭고 일반인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셋째, 항상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과 차별이 있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임에도 정작 장애인들이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의 법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60% 이상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저상버스의 승용차 정비를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대중교통의 버스를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사회 참여를 높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기에 하기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에서는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 평등화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현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예방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 조정 초등학교 유준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조정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대표 유준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법률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을 1,035명을 검거한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호할 법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도박은 핸드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의 유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청소년 도박이 3배 급증하고 청소년의 38%가 도박 경험이 있다는 법무부 자료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사이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든 법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을 두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방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외부 강사를 통한 연 3회 사이버 도박 예방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 도박 예방 주간에 두어 학생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서에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단원을 두어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교육청과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과 경찰청은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예방 캠프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 외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는 사이버 도박 예방과 사이버 도박 피해 학생들이 있을 경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경찰서뿐만 아니라 소년원, 청소년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는 반드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 지역교육청, 경찰청 등에서 이 법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400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기관에 부여된다는 것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꼭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 의원님들, 아무리 법이 좋아도 실천 의지가 없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의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사이버 도박 예방 법률이 꼭 통과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어린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버 도박 예방 법률에 대한 조동초등학교 어린이 독해 연구회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전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국회 회의 절차에 따르면 토론을 할 때는 반대 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 토론을 나중에 해야 하지만 오늘은 어린이 국회의원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어린이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몇 항 어느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어린이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고 호명하는 경우 발언대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영 어린이 의원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 생각은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고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 현금화를 위한 법률 안에서 여기 제한 이유에서 얼마 전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여기 부분에서 그 일반 버스에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넣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준우 어린이와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예방 법률안에 대해서 반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디지털 폭력 예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이 현재 교육과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단체 대화방에서 AI가 욕설과 괴롭힘을 규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폭력은 대화방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대1 대화방에서도 디지털 폭력은 많이 발생하고 의원님의 법률안에서는 1대1 대화방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현재 청소년들은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질문합니다. 또한 그 저성버스 지역별 평준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저상버스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저상버스가 몰려있는 이유는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의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저상버스의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입률 평등화보다는 전체적으로 저상버스의 공급이 더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예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앞서 말한 예방교육들이 도박 예방을 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박 예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률안 제5조 법적 처벌 부분을 본다면 도박을 한 사람에게 제5조 법적 처벌 부분을 본다면 도박을 한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없습니다. 고로 청소년들에게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법률안에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들에게 처벌을 주는 항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은 이도일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린이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 경기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이도열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 니코틴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 들으셨듯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에서 200m 지점까지입니다. 그러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적어도 한 학교당 12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이는 절대 적지 않은 크기입니다. 또한 수도권 및 대도시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지정된 교육시설이 대거 밀집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그 넓은 구역은 전부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헌법에는 상업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효주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섯 번째 어린이 용품 부가세 환급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법률안에 적힌 대로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금전적 문제로 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주는 혜택과 아니면 어린이 용품의 가격을 줄여서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으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다섯 번째 어린이 용품 부가세 환급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 어린이의원 발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발표하실 어린이의원님들 계신가요? 유수현 어린이의원 나와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지털 아동 괴롭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단체 대화방에서 AI를 활용하여 그런 아동 괴롭힘 방지에 대한 예방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I 기술은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데 공포한 날부터 바로 도입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수현 어린이의원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곱 분의 어린이 의원님들께서 제안 설명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 법률안은 어떤 부분이 좋아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쌓고 좋은 추억이 될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이 나와서 생각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우리 방청석에도 어린이 의원들이 많이 하는데 예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방청석은 형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의원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 우선적으로 어린이 의원님들한테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네. 임찬영 어린이 의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추가로 나와서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자기 소개 먼저 하시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충청남도 당진시 탑동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두 번째, 대형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수영장 가족사회장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거기에서 샤워장도 만 4세 어린이를 이성의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제한 나이를 4세에서 6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명 어린이 의원께서는 나이를 4세에서 6세로 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준우 어린이 의원. 저는 해원초등학교에서 온 이준우 어린이 국회의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 니코틴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상업의 자유에 침해되는 건 옳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배나 니코틴은 어린이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담배나 니코틴은 금연구역이나 그런 것도 이미 다른 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니코틴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법률안은 옳지 않지만 어린이의 생명이나 건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법률안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아 어린이 의원, 그다음 이수아 어린이 의원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도일 어린이 의원 다음 순서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산초등학교 이수아입니다. 일단 아까 제가 정한 법률안에서 반대 의견이 여러 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찬성으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용률이 높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AI를 추진하게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하기 때문에 더욱 추가할 의무가 필요 없다고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교육을 하지만 현재 요즘은 연령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폭력이라는 그 주제에서 사이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구체적인 주제로 삼아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법률안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할 필요는 물론 인정하지만 일부분은 인정하지만 더욱더 구체적이게 가정 내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률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를 추진하고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도일 어린이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경기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이도열입니다. 저도 제 의사일정 3항 디지털 아동 괴롭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 부칙 1항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서 AI
AI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제2항을 보시면 제1조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명령 및 규칙은 법 시행 전까지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까지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이 규칙 2항에 따르면 AI를 준비할 시간은 이미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기 전에 이 법률안이 제안 설명되면은 제출한 그대로 최종 의결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거치면서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소위원회에서 가서 축조 심사로 하면서 법률 조문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부채에 관련된 시행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심사 과정에서 그 조항별로 하나씩 새롭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어린이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다음 유준 어린이 의원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조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대표 유준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과 행동을 예방하자고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습니다. 또 저희 법률안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률안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어린이 의원은 두 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 의원한테 일단 양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김지영 어린이 의원 추가로 발표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기 초 저상버스 도입률 평등화를 위한 법률안의 대표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도 좋지만 반박을 해보자면 저상버스가 수도권에 많은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저희가 결과를 조사해본 결과는 서울보다 경기도, 제주도인 비수도권에 더 장애인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갖고 있는 통계 자료를 다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말씀하신 분 있나요? 아니면 아까 방청석에서 계신 참관하시는 분께서 한 어린이분 발표하고 싶다는 의견 주신 것 같은데 하시겠어요? 저를 좀 거쳐서 가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소개하고 먼저 발표해 주시면은 어린이 의원님들이 좀 더 알아보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김수아입니다. 저는 학교 주변 담배 판매 금지에 대한 법률안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앞에서 반박해 주셨던 분께서 상업의 자유를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어린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더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린이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나중에 커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또한 담배는 집중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더 학업에 더 집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흡연의 연기증은 어린이의 건강을 해칩니다. 또한 어린이는 이런 흡연의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고 거기서 가르쳐서 우리나라를 지지할 어른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런 학교가 학교 바로 옆에 담배를 팔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와서 흡연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학교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판매권 상업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업의 자유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건강과 가치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상업의 자유보다는 어린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 담배 판매 금지에 추가적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 흡연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법에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초등학교 김수아 어린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아 어린이 의원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안 하신 분들 중에 발표 추가로 하실 어린이 의원 계시나요? 네, 그 방청석에 있는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원초등학교 어린이 의원 최원호입니다. 저는 이번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법률안을 보면 대형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에서 가족 샤워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가족 샤워실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차라리 더 우리나라의 경제나 우리나라의 더 다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법률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법률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발표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연여주 어린이 의원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내곡초등학교 어린이의원 윤효주입니다. 아까 저기 어린이의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법률안은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위한 것이지 그거를 쓸모없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안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여주 어린이 의원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발표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김하람 어린이 의원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거리 상공초 어린이 의원 김하람 이름입니다. 여기서 제2반 대형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가족 샤워장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유를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만 4세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딸이 있으면은 엄마하고 딸이 샤워하고 같이 락커를 한번 쓰면 되고 아버지는 딱 씻고 들어와서 즐기고 다시 나와서 아버지는 딱 씻고 어머니하고 딸은 같이 씻고 락커를 사용하고 다시 와서 하기 때문에 가족 샤워장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하람 어린이 의원 발표 감사드립니다. 윤서영 어린이 의원 찬성 토론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로퍼초등학교의 윤서연 의원입니다. 저는 4번 아동정서 발달과 가족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가족시간 보장 휴가 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6조의 가족시간 보장 휴가 관련 지원조에 나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에게 자녀당 휴가 기간 중 소요되는 총 경비의 20%를 지급하지만 단 2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에 2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20만 원을 모든 노동자에게 지원을 한다면 비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걸 모두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박우빈 어린이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대성 초등학교 어린이원 박우빈입니다. 이전 분께서 나항에서 2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20%를 지급하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만 지급하면 20만 원만 주는 것보다 큰 비용이 소모되지 않고 매년 저출산에 사용되는 비용이 11조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라면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표결 방식은 기립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립 표결은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앞서 제안 설명한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한 건의 법률안을 마음속으로 정하셨다가 그 법률안을 표결하는 순서가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신다는 것은 찬성하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두 번 일어난 경우에는 처음에 일어난 경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안 설명을 한 어린이 의원은 자신이 발표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북 황제철 지곡초등학교 이채영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 니코틴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 영남 내곡초등학교 윤여주 어린이 어린이 대표 발의한 대형 워터파크 스포츠센터 가족 샤워장 설치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 향산초등학교 이수아 어린이여원 대표 발의한 디지털 아동 괴롭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린이여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남 목포 대성초등학교 박우빈 어린이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정서 발달과 가족유대감 강화를 위한 가족시간 보장 부가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린이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계속 일어나서 주세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 홍파초등학교 윤서연 어린이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용품 부가세 환급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 하기초등학교 김재현 어린이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 평등화를 위한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 조정초등학교 유준 어린이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예방 법률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북포항 제천지곡초등학교 이채영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의 합성 니코틴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5표. 의사일정 제2항 경남 내곡초등학교 윤여주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가족 샤워장 설치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 5표. 의사일정 제3항 경기 형산초등학교 이수아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아동괴롭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3표. 의사일정 제4항 전남 목포 대성초등학교 박우빈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정서 발달과 가족의 대응 강화를 위한 가족시간 보장휴가 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3표. 의사일정 제5항 서울 홍파초등학교 윤서연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용품 부가세 환급에 관한 법률안이 3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하기초등학교 김재현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저성버스 도입률 평등화를 위한 법률안이 3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조정초등학교 유준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예방 법률안이 4표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이 표결 결과에 따라 경북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이채영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 니코틴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 경남 내곡초등학교 윤여주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 수영장 가족 샤워장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경기조정초등학교 유준 어린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예방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의원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어린이 국회 체험이 앞으로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후에는 국회의사당 건물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계속 참여하면서 동료 어린이 의원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